진실만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때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길이죠. 증인신문으로 나온 김한태 707 특수임무단장의 진술에 입맛이 돌았습니다. 속이 좀 뻥 뚫리는데요. 일단 계엄 당일에 국회 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이지 의원을 막으라는 지시는 직접적으로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민주당의 사기 탄핵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민주당이 안절부절할 것 같은데요. 너무 나쁜 사람들이죠. 사실 누가 뭐래도 살신보국으로 무장된 우리나라 군인들입니다. 이런 군인들에게 군사 독재니 반란이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친 언어들을 쏟아내면서 모욕적 행패를 서슴없이 한 민주당이다 라는 말이죠. 강력한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아니 가질 수 없죠. 미국 대사관에 화염병이나 던지던 것들이 지금 의회에서 거짓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충성맹세, 중국의 쉐쉐를 외치고 있죠. 이런 자들의 합체가 지금 현재 22대 국회라는 겁니다. 이런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참 군인의 진술을 풀어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리고 복귀 포인트가 쌓이고 있는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707 특임단 병력과 함께 출동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 대령이죠. 굉장히 높은 등급이다라고 그냥 느낌 아닌 느낌으로 알 수 있는데요. 증인신문에서 참군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곽종근 그 눈물 질질 김병주 앞에서 눈물 질질 짜던 그 사람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했느냐?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기억한다. 그리고 지시가 있었다고 한들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려 그리고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기억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현태 대령은요, 받은 임무가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봉쇄와 확보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받았어도 그런 지시가 떨어졌다라고 해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애초 출동의 임무가 뭐였냐?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봉쇄 그리고 확보 지켜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여받은 임무가 봉쇄 의미지 출입 금지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적대적 위협의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라는 개념으로 판단을 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적법한 출동이었냐?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현태 대령이요.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건 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는 거지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행동한 게 아니다.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본관에 들어갔는데 안규백 의원을 만났는데 의원을 만났는데 만일에 의원을 끌어내려라 라고 하면 물리적인 행사를 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안규백 의원이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말았다. 의원의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현태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이 지시 직접 받지는 않았으나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에는 인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볼만한 게 김영두 재판관께서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
지시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서 예하 부대까지 들렸는데 국회의원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것을 들은 게 맞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긴 곤란하다. 왜? 재판장에서 잘못 말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언론의 내용인지 그 당시의 내용인지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이후에 이 민주당발 가짜뉴스 그리고 선동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게 그때 상황이었는지 진짜 그때 상황에 마이크로 다 들렸던 상황인지 아니면 언론의 상황인지 지금 어떤 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조금 곤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러고 김영두 재판관이 재차 물었어요. 곽종근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에 마이크를 켜고 지시를 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 끌어내라 라는 지시 내용을 예하 부대 부대원들이 들었다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김한태 대령이 들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 김한태 대령이 제가 검찰에 그렇게 진술을 했다면 그 내용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언론의 내용인지 지금 내가 한 내용인지 잘 몰라서 여기 답변이 어려운데 한 번 더 김영두 재판관이 아니 이거는 언론이 아니라 김한태 대령이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인데 이게 맞냐? 내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면 그게 맞습니다. 라고 답을 다시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김현태 대령이 또 뭐라고 하냐면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겠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이게 강한 어조가 아니고 뭔가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고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단어에 바로 No, 안 됩니다 라고 답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그 150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였다. 그때 당시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대로 감정을 넣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대로 기억이 있는 대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을 하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이 뭔가 특정인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그것을 부탁하는 쪽으로 나는 받아들였다. 그런 뉘앙스였다. 그래서 150명 넘지 않게 하라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 묻는 거였다. 그리고 그 뭔가 전해 들은 뉘앙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심플하게 곽종근의 상급 지휘관이다 라고 생각했지 누군지 명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대령이 뭐라고 했냐면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돼서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이렇게 올라가려던 중에 갑자기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지시를 받아서 전기 차단할 방법이 있나 싶어서 지하로 다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현태 대령이 그 상황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합니다.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 대원이 나를 포함해 97명인데 1차로 25명이 도착한 뒤에 후문을 지켰고 다른 한 팀은 또 왔는데 이제 정문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이 라이브 키면서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주십시오. 막 난리를 부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국회 앞에 문에 정문에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김한태 단장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정문으로 가면 이게 물리적으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 뒷문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이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보였던 그 창문 깨고 국회에 투입하는 계엄군이 물리적인 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단지
확보를 위해서 정문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뒷문에서 유리창 깨고 이렇게 통과해서 정문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져간 케이블은 국회 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쓴 거지 사람한테 쓸 용도는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 문을 그냥 케이블 타이로 다 묶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 갖고도 막 선동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뭐 암살조 이러면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가지고 뭐 지하 벙커로 뭐 어디에다 보낸다 뭐 복면을 씌워서 그러고 미군도 뭐 좀 살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다 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이 707 특임대원은 그 국회의사당 그다음에 의원대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지나가도 그냥 보고 그냥 고개 돌렸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철수 지시를 받고 버스가 도착하고 최종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출발을 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오전에 1시 4분쯤에 국회 직원이 야 가결됐으니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가결이 뭔지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군인은 상부의 지시만 따른다라는 거죠. 그때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가 있으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지. 이 지시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군인은 그런 생각이 필요 없는 집단이죠. 그러면서 이 헬기에 소총용, 권총용 실탄을 실어 갔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헌 문란,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이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자극적인 멘트들을 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란 선동을 하면서 실탄, 뭐 케이블 타이, 그리고 고문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것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회 측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 김현태 대령에게 실탄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했는데 이제 김현태 대령은 설명을 탁 하는 거죠. 군인답게. 실탄을 가져간다는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은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실탄을 가져간다. 그 이유는 유사시에 대비해서인데 유사시는 순수하게 적에 대한 것이고 국지 도발과 테러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탄을 장전할 일도 없었고 우리가 이동할 때마다 실탄은 항상 따라오는 세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다 증인신문이 다 끝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추가 질문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특별한 거 없다. 왜냐하면 거짓이 섞였다 또는 오염된 왜곡이 있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뭔가 바로잡기 위해서 움직였겠죠. 그런데 이 김현태 대령이 쭉 읊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매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거짓을 이야기하면 이게 계속 거짓에 거짓이니까 말은 계속 많아지고 뭔가 덧붙이는 게 많아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되게 깔끔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더 이상 진술할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진실만 말해주시면 되는 거죠. 참 군인으로서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군 통수권자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진실만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때다라는 거죠. 이 곽종근이 김병주 그리고 박선홍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요거부터 지금 신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